자, 미분관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쉽죠? f'a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f'b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둘 다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은 정도가 클수록 값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f'b가 더 작은 거죠. 네, 참이에요. 두 번째, 얘는 이제 a에다가 f'a를 곱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B의 양수 조건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A, B 양수라서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저거 이제 기억을 판정을 했잖아. 그러면 왼쪽엔 A를 곱하는 거고 오른쪽엔 B를 곱하는 건데 기억이 F'A가 큰 이유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작기 때문이거든 사실. 그러면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작은 A를 곱했으니까 그렇죠. 예. 절대값이 여전히 작은 상태를 유지할 거고 맞아요? 얘는 절대값이 큰 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절대값이 큰 상태를 유지하겠죠. 부호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네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얘는 뭐 기울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기울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변을 AB로 나눠서 그럼 B분의 F'A니까 이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디귿 보겠습니다. F'A가 B-A분의 FB-FA라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변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예. 얘 기울기가 저식의 우변이고 좌변은 이거잖아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건 틀려있죠? 질문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데 니은 때문이었을까 싶은데요. 예, 니은은 기하학적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값으로 부등식을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쌤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냥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가 주로 더하기일 건데 곱하기일 때도 가끔 출제됩니다.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식은 무엇과 유관하냐? 이거 이제 좀 빠른 풀이를 가르친답시고 뭐 편미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충분히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f'x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란 말이죠. 통상적으로 fx가 뭔지 안 나오면 이 극한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fx가 뭔지 안 나와도 이 i를 여기를 h라고 생각하면 찢어내면서 얘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갑자기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을 제시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걸 분해해서 fx의 식을 안 줬는데도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심지어 적분 단원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이게 나오게 되면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입니다. 아닌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수학토 문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풀었을 거 아닙니까? 단 한 문제도 아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무엇이다?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x 한번 써볼까요? 저 위에 써있으니까 이거 찢어서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x 플러스 h를 찢어보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x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x는 약분되면 h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남아요.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하셨죠? 이게 못할 게 없잖아. 맞아?
자, 이거의 모양이 미분계수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굳이 양보해주면 F0 더하기 H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F0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F0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심을 해보는 거지. 저게 유의미한 극한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왜 없지? F0이 0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X랑 Y에 동시에 0을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니까 F0이 0인 걸 알게 되는 거지. 내 말 명심해.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X는 Y는 0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 넣는 거야? 이걸 모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커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0이 0이어야만 저 극한이 유의미한 극한이 될 것 같다 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F0이 0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래 항등식으로 돌아와서 0을 대입한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문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랜덤하게 물어봐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에게 이 문제를 물어봐도 나는 항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얘가 F'0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0이 0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럼 F0이 0인 거 알았어요? F'X가 X인 거 알았어요. 그죠? 나머지는 디귿의 모양을 봤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은 Fx 더하기 F-X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어차피 0이니까요. 그래서 Fx 더하기 F-X는 X의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게 사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0을 넣고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X를 넣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거지 결정 이후의 연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 이후의 연산이 수학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정 이전에 생각하는 행위가 수학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방식에 큰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있을 때 막 딴 생각하다가 풀이를 막 시작하면 그때 집중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못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하다. 예. 그래서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 제시되면 반드시 무엇이다?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이다. 아시겠죠? 예. 19번 똑같습니다.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네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겠네. 맞아요?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y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큰일인데? 아무 일도 아니야. 왜 아무 일도 아니지? 저거 항등식이잖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y 더하기 2xy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네요. 그럼 더하기도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심지어 미분계수 정의에서 h를 마이너스 h로 바꿔서 정해도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거는 결과는 동일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f'x는 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다 뭐냐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의 모양을 니네 두뇌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니네 두뇌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만든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꾸 이걸 쓰니까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바꾸는 식으로 하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2xh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2xh는 x 약분해서 2x로 튀어나오고 남은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h분의 f-h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근데 선생님이 미분계수 정의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모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얘랑 같다. 여기는 같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이 앞에 누가 써있든지 간에 아무튼 얘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는 상태면 된다고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같아야 돼. 그런데 이 둘이 안 같아요. 근데 f의 괄호 안을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어. 이거 항등식 아니잖아. 같게 만들어 주려면 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 무슨 말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문제 마찬가지로 얘도 유의미한 극한을 가지려면 f0은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f0이 0인지 확인하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x, y에 0 넣어주면 진짜로 f0은 0인 거 확인되시죠? 그럼 얘가 f'0입니다. 선생님 f'0이 안 나와 있어요. 상관없어요. f'0이라는 게 그냥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x-f'0인 거예요. 근데 f'1이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2가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없다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f'2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아니, 별로 안 어렵다. 이게 과연 교육과정을 초과한 뭐 편미분 뭐 이런 것까지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난도 문제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심지어 극한의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측면에서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의 각인도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극한값의 성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 수렴하는 극한이 식에 등장하게끔 식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풀이에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토할 때까지 이걸로 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0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네요. 어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도함수의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했죠, 제가. 언제? 미분 가능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써 있어. 이상하다고 안 느끼냐? 위의 문제는 fx였어. 그 위의 문제도 그냥 fx, 미분 가능하면서 fx였어. 맞아요? 근데 얘가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주면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으니까 다항함수 fx라고 말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되는 거야. fx네. 너 여기서부터 문제 읽는 새끼 진짜 많아요. 얘가 다항함수라는 어휘를 선택했잖아. 미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불성립이야. 함수 fx에서 시작을 못해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가지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얘 구조를 보고 풀이가 딱 보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럴까봐 다항함수라는 어휘로 대체한 거란 말이야 지금.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는 거 같니? 이해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이 다항함수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얘를 h로 바라보는 게 니네 눈에 좀 더 좋겠지. 맞아요? 얘를 h로 바라보면 저 식을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니까 여기에는 x 더하기 h에서 x 마이너스 h를 뺀 2h가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여기 2h에 2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2배의 3x 플러스 2다라는 걸 알게 되지. 이해돼? 예. 여기다가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더라도 그럼 여기다가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h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지 왼쪽이 뭘로 바뀌어요? f'x로 바뀌는 거죠. 팔입니다. 겁나 쉽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만 있으면 움직이는 두 개의 점으로도 도함수나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걔를 도함수나 미분계수의 정의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어쩌다가 풀린 문제의 개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의 개수가 많은 학생들이 최저 점수가 높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일정 점수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최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저점이 중요해요. 좋은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최저점에 방어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25번. 다항함수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건 이제 고1 때 향수가 떠오르죠. 오씨 나머지 정리다. 네. 나머지 정리에서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지금 제수가 몇 차? 2차예요. 나머지는 1차 이하죠. 그래서 얘 나머지 rx라고 쓰지 말고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무슨 짓을 했었냐면 qx가 뭔지 모르니까 양쪽에 2를 집어넣으면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는 3이다.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집어넣어서 뭔가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x-1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것만 낸 거예요. 야 너네 그거 풀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이상하다. 왜 맨날 인수분해 되지? 왜 맨날 약분 되지? 약분 되는 것만 낸 거예요. 약분 안 되는 건 고1 단계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왜 고1 문제 또 내는 거예요? 약분 안 되는 거 못 냈잖아 그동안. 그래서 약분 안 되는 걸 내고 싶은 거지. 복습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검산식이라고 하죠. 검산식이라고 하죠. 검산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검산식은 무엇이라는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검산식은 뭐라고요?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즉 항등식이라는 등식은 양변을 같은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도 되는 식입니다. 방정식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방정식의 양변을 미분할 수는 있겠지. 근데 미분해서 만든 새로운 방정식은 기존의 방정식과 해가 다릅니다. 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해가 바뀌는데 그런 연산을 굳이 우리가 왜 합니까? 방정식 해를 찾는 게 목적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미분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등식이 니한테 주어졌을 때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난 이유니까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등식이군 이라고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방정식이 출제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맞잖아. 95%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등식의 95% 정도가 방정식입니다. 한 5% 정도밖에 항등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등식을 방정식 취급하고 풀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아 씨발 맞다 항등식이지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어도 별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등식을 마주하게 되면 문제에서 어떤 등식을 제시하게 되면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x에 2를 넣어요. 그러면 3은 a 더하기 b를 넣습니다. 이거 백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봐 의미 없다는 걸 알겠죠? 약분이 안 될 거니까. 자 이제 뭐 하냐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러면 10x의 9제곱 더하기 5x의 4제곱은 2배의 x-1 qx 더하기 고배미분이니까요. x-1의 제곱 q'x 더하기 a가 돼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점점점으로 때리게 됩니다. 어차피 1일 거고 여기 다 0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에 1을 집어넣어 보면 15가 a예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2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rx는 15x 마이너스 12가 돼서 R2는 얼마죠? 18인가요? 이해하겠니?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은 안 됩니다.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할 수 있어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 그래요. 예. 모든 것을 골라라. 지금 이 단원도 그렇고 이 단원도 그렇고 이 다음 단원도 그런데 수학 툴 이미 학습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 뭐예요? 단어 제목이? 미분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 여기다가 막 그래프의 개형 그래가지고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좀 뒤쪽에서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문제 풀지 말으라고. 왜냐면 안 그려도 풀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출제를 해놓은 거잖아. 그럼 그걸 그려서 풀면 니네가 생각한 능력이 잘하겠니 안 잘하겠니? 안 잘하지.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 내가 이걸로 풀 줄 알아. 다르게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학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단원이라도 좀 준수해서 풀어보려고 해봐요. 물론 심화서 중에 일부 문제들은 뒤에 있는 내용을 안 쓰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넣으면서도 어차피 다른 책 몇 바퀴 돌고 이걸 하지 개념 듣자마자 얘를 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편집의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처음 우선적으로 풀 때는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보려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다양한 생각을 해야 문제 해결력이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쨌거나 3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 바라보는 거잖아. 단원의 순서상.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겠지?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다 같은 값이니까 뭐 k 이런 걸로 같다고 하면 fx는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x-a, x-b, x-c 더하기 k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제 생각에 얘는 고배 미분의 특성을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개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고배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f'x 물어보는 게 지금 다 f'a, f'b, f'c잖아요. 그러니까 고배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야. 너네가 고배 미분을 이용해서 정작 구하고자 하는 게 f'a나 f'b나 f'c라고 하면 한번 집어넣고 느껴보라는 얘기지. a를 넣어보면 이 d는 실제로 연산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0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만약에 내가 f'a를 알고 싶어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를 가린 상태로 여기를 없앤 상태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구나. 여기서는 일단 다 해볼게요. 해보긴 할 텐데. 그럼 얘는 a-p, a-c가 돼서 양이 되죠. 음수니까. f'b는 같은 요령으로 얘랑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0 될 거니까. 그러면 b-a 얘는 양수고 b-c 얘는 음수니까 음수가 됩니다. f'c는 c-a, c-b니까 양수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f'a와 f'b의 곱은 네거티브하다. 맞는 말이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f'a와 f'b의 합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재밌는 문제네요. 그죠? 예. 판정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가 사실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f'a 더하기 f'b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 아가들? 둘이 더하면 뭐지? 둘이 더하면 a-b도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은 게 a-c하고 c-b거든요? 맞잖아. 그럼 a-b가 또 남아요. 이거 제곱인데? 근데 a, b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판정이 가능합니다. f'a하고 f'c가 같으면 얘는 이렇다. 이것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프로 하는 게 아니고. 둘이 같으면 이렇게 약분해도 되겠네요. a, b, c는 같지 않으니까 a 마이너스 닫아주고요. 그죠? 그럼 a-b는 b-c네요. 그래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물론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을 하면 이 니은이 되게 유의미한 내용인 것 같지 않냐? 별로냐? 이런 건 여기 지워도 되죠? 네.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얻는 건데 이거 얻어서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얻냐 못 얻냐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럼 y는 k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3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상태를 유지할 텐데 f'a라는 놈은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f'b라는 놈은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이 두 개 더한 게 양수인 걸 유지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a, b, c의 위치가 어디든 y는 k의 위치가 어디든 반드시 f'a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차함수를 이렇게 두 개 이은 것처럼은 절대 안 생겼다라는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었는데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0 될 수 있나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아니 이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런 거를 발견하는 애들이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있을 거 같지? 당연히 있겠지. 저 A, B가 특정한 값이 아니잖아. 임의의 위치잖아. 이런다고? 그냥 이런 걸 그냥 문제 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아니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성취도가 졸라 다르다니까 생각보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 못 봤어요. 내 친구는 잘 봤어. 내 친구는 다른 책 봤네? 나도 저 책 봐야겠다. 이게 가장 병신 같은 판단이 의미가 없는 얘기야. 문제 보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책이 딱 한 권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친구는 시험을 잘 보고 나는 못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지극히 평이한 책으로도 높은 성취도를 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책을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등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어려운 책이라고 뭐 수식 어구가 막 붙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의 특징은 이미 수학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잘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지극히 평이한 책만 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단계까지 도달하면 평이한 책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두뇌의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책을 풀어야만 1등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야, 내 말 존나 공감하겠지 않냐? 나 진짜 하여튼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러하다. 평이한 책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취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동네 수학학원 원장반 중에서 책을 매우 쉽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제 학생들이 딱히 학교에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책을 어떻게 보는지 책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물론 나 몰래 다른 학원 다니면서 그런 책들을 보는지는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함수 fx 제시돼 있잖아. 친구들 함수 fx 제시돼 있잖아. 다들 뭐 했어 방금? 안 했다고? 내가 이런 함수 만나면 자동으로 뭘 하라고 했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네. 아니 함수를 보자마자 너네 뇌를 쓸 필요도 없어. 척수반사가 이미 일어났어야 돼. 선생님 0에서는 좌우 칸이 달라서 불연속이고 1에서는 연속입니다. 내가 무조건 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안 해?
아니 그냥 함수를 보면 자동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 아니 불연속인 함수한테 미분 가능하대.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런데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뭘 하는지 알려드리죠. 미분 단원이잖아. 앞에서 존나 미분을 했단 말이지. 문제를 보자마자 난 이거 미분하면 되겠다. 각자를 졸라 미분해요. 이건 마이너스 1, 이건 2x 마이너스 1, 이건 뭐 x의 제곱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등호의 포함료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이걸 먼저 쓰는 게 학생들 일반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물어봤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오씨 가능하네! 이러면 차 틀리고 있단 말이야. 내 말 존나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분기대인 함수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 하라고? 연속성을 그냥 자동으로 확인하라니까? 왜냐면 함수를 일부러 끊어놓은 거잖아. 일부러 불연속이 되게 제시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불연속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거라고. 그걸로 문제를 만들 건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해? 보기를 읽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지 말고. 너무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뭔 개소리냐. 넌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네 꿈속에서나 미분이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등호 어디 갔어요? 등호 여기 왜 등호가 없죠? 등호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기되는 함수들은 등호를 다 달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달진 않지. 뭐 겹쳐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분할 때 등호 싹 빼세요. 선생님 등호 넣으면 안 돼요? 등호를 넣으려면 미분이 가능해야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 여부를 아직 확인 안 했잖아요.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F'X 여기다 등호를 넣었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0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존재하냐? 안 하잖아. 그럼 등호 넣어놓고 확인하는데 오 씨발 존재 안 하네? 등호만 지워야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그래서 등호 넣지 마. 선생님 등호를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 안 넣습니다. 왜 안 넣냐? 왜 안 넣냐? 만약에 이걸 통해서 미분계수를 0에서 1에서 미분 가능해서 확인하고 싶더라도 어차피 얘의 극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대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 등호를. 그냥 등호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것도 안 알려주면 등호를 막 넣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따라서 은근살이 선생님 안 넣는 거 이거 안 넣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뺀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안 넣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안 넣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넣습니다. 만약에 등호를 정 넣고 싶으면 분기되는 지점마다 미분 가능성 여부를 다 확인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판단된 데에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런 짓을 왜 하지?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호를 싹 빼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에서는 연속성을 확인했었는데 좌우 극한을 확인해 보니까 미분 가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과연 옳은가? 바꿔서 말하면 F'1이 리미트 x가 1에 좌측 접근할 때 2x-1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우측 접근할 때 x의 제곱이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자, 여러분들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좌극한이고 얘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 둘이 존재한다는 건 그냥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극한이 존재하는 그 극한을 F'1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연속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도함수는 반드시 연속인가? 반드시 연속해야 될 필요가 있나?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연속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선생님, 도함수가 불연속인데 모든 값이 존재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니네가 생각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그냥 그릴 수는 있겠지. 아니 왜 없어 선생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고 응? 여기가 x는 a인데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y는 fx 아니고 프라임 딱 찍으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누구를 미분해야 제가 되니? 누구를 미분해야 제가 되냐고. 이제 이걸 생각해내는 걸 적분이라고 하고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적분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모든 함수를 적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적분 못한 함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적이 됐는데 우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적분을 못하거든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함수 자체는 저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럼 어떤 함수가 그런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한다. 근데 어쨌거나 그냥 순수하게 논리로 접근해봐. 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무슨 뜻이라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니까? 연속이라는 뜻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어도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이해가니? 이해가?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잘못된 방식을 가르쳤나요? 사기꾼인가요?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닐 거예요.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이걸 만족하는 fx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장하는 함수의 99.9%는 이렇게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연속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그러니까 도함수가 꼭 연속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들만 제시를 왜? 애당초에 연속 함수를 가지고 미분해서 만들었잖아. 그럼 도함수도 연속이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건가요? 안 책임 안 질 건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안 구해질 거야 아마. 이런 방식으로 미분계수가 안 구해질 거든가 아니면 답을 못 구하겠던가 아무튼 문제가 생길 거거든. 근데 아주 먼 미래의 일이야. 지금 당장 있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 한 6개월 4시간 동안 생기지도 않아요. 거의 고3 문제를 풀어야만 이런 일이 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당분간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건 잘못된 방식이지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왜냐면 99.9%의 확률로 우리한테 정답을 가져다 주거든. 그 0.01%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얘가 수학적으로 올바르진 않아요. 그래서 해설을 펼쳐보면 해설은 하나같이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답을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해설지의 무결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실제 풀 때는 저처럼 푼다는 거. 알았어요? 예. 네. 하여튼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 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럴 수 있다고 했잖아. 미분계수 정의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교재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적분이나 가서 극심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정도. 아시겠죠? 사실 그 한 문제를 틀려도 여러분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디귿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요. x는 0에서 애당초에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예.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만 보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x의 k제곱 fx를 어디서만 보면 세 개 다 볼 필요 없어요. 0의 좌우에서만 보면 되니까 x의 k제곱 1-x하고 x의 k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두 개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가 불연속이었잖아. 뭐 때문에 불연속이었죠?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일단 K는 자연수이긴 해야죠. X를 최소한 한 개는 곱해야만 0, 0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분 가능성을 확보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 수학 붙으니까 프라임 찍을게요. 얘를 미분한다고 하면 위에는 뭐가 되겠냐? 이건 전기에서 미분하는 게 더 나을까? 고비미분이 나을까? kx의 k-1제곱 1-x 마이너스 x의 k-1제곱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kx의 k-1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k제곱 2x 마이너스 1 이게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k가 1이라고 하면 k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위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죠? k-1 되나? k가 1이면? 그죠? 아래다가 0을 k-1이니까 0이죠 0. k가 1이라고 헷갈리니까 써볼게요. 자 k가 1이라고 하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1-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는 k에 1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제곱 아니 x 2x 마이너스 이게 돼요. 전개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아래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인데 0 나오면 안 되지 않나? k1 집어넣으면 1 2x 마이너스 1 무엇이 이상하다? 미분 잘못했나? kx의 k-1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x의 k제곱 2x 마이너스 1 k1을 집어넣으면 k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위에가 틀렸냐? 1 k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안 틀린 것 같은데 어디요? 여기가 k-1이 아니에요? k예요? 그러네요. 왜 미분해놨지? 고마워. 1 집어넣으면 이게 그럼 마이너스 x가 되죠? 맞죠? 예. 그러면 위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1이고요. 아래에다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또 좌미분계수 1이고 우미분계수 0이라서 미분 가능하려면 x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k가 1일 때는 연속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미분 가능이 허용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최소값은 2여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가능하고 이건 이제 왜 이러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고 왜 이러냐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돼요. 얘를 gx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을 할게. 그럼 g'x는 kx의 k-1제곱 fx 더하기 x의 k제곱 f'x거든? 내가 도함수가 다 연속이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 99.9%. 그럼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0에서의 좌우 극한이 똑같이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얘가 0에서의 좌우 극한이 달라요. 맞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 0에서의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었잖아. 이거를 얘가 같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물론 뒤에 항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도 좌우가 다르고 얘가 같게 만들어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x가 생존해 있으면 여기에 x가 생존해 있어서 앞에 게 해결되면 뒤에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는 걸 해결을 하려면 x의 k-1제곱이라는 이 식은 0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k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k-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 이건 그냥 뭔가를 보여주려고 쓴 거지 실제로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실제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만 보고 그래서 앞에가 0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뒤에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다 확인을 해봐야 돼. 다 집어넣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거 나오면 그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게 해결되면 뒤에 게 해결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